지리산 자락의 작은 산천에서 그 소녀를 처음 마주한 것은 지난달 어느 무더운 오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미친 애라고 불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17살 소녀의 눈에서 수천 년의 지혜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소녀는 애기 무당이었다. 그때부터 신병을 알아왔다는 그녀는 밤마다 알 수 없는 목소리에 시달렸고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정신적인 문제라고 여겼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지난 7월 15일 애기 무당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새벽 3시경 지리산 천왕봉 방향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렸고 그 순간 애기 무당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온 산이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애기 무당의 집 주변에서는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나뭇잎들이 저절로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 후 애기 무당은 자신에게 산신령이 강림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수백 년 동안 지리산을 지켜온 산신령이 한국의 미래를 알리기 위해 자신을 택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애기 무당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마을 청년이 우연히 촬영한 영상 때문이었다. 그는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애기 무당이 예언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영상 속 애기 무당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맑고 깊은 눈빛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투는 17살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자의 지혜가 그 작은 몸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 발언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애기 무당이 지난 몇 달간 했던 예언들이 하나 둘씩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충격은 작년 12월에 있었다. 애기 무당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저 아이의 말장난 정도로 여겼지만 며칠 후 국내 최대 조선업체의 주가가 하루 만에 30% 폭락했다. 회사의 주력 선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애기 무당은 그 회사 이름을 정확히 언급했고 심지어 주가가 떨어질 날짜까지 정확히 맞췄다. 두 번째는 올해 3월이었다. 애기 무당은 북쪽 땅의 어린 왕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김주애의 존재는 서방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만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수준이었다. 하지만 애기 무당이 말한 바로 그 주에 북한이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언급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애기 무당이 어린 왕녀가 흰 옷을 입고 큰 무대에 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주애는 흰색 정장을 입고 당 대회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되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적중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말에 일어났다. 애기 무당은 7월 초에 동쪽 섬나라에 큰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7월 28일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 놀라운 것은 애기 무당이 피해 규모까지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큰 건물 셋이 무너지고 물이 길을 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3개의 주요 건물이 붕괴되었고 쓰나미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애기 무당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기 무당은 여전히 신중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은 모두 작은 징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짜 중요한 계시는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산신령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그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애기 무당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예언들은 모두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예언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개인이나 작은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변화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시길 진짜 큰 변화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다. 애기 무당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는 모두 준비 과정이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배려였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날이 온다. 그날이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애기 무당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5000년 우리 역사가 모두 그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역사적 순간의 주인공들이다. 마을 사람들은 애기 무당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적중 사례들을 생각하면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했다. 과연 한국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로 올해 말부터 시작될까? 애기 무당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산신령께서 보여주신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다. 애기 무당이 진짜 중요한 예언을 꺼내놓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산신령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새벽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새벽 5시경 애기 무당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방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떠돌았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였다. 이제 때가 되었다. 애기 무당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리산 능선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큰 계시를 전할 시간이다. 그날 오후 애기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도 우는 것을 그쳤다. 온 세상이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정적에 빠진 것 같았다. 산신령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그림을 이제 말할 수 있다. 애기 무당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우리나라가 올해 말부터 세상의 중심이 된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전체 문화의 심장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애기 무당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류가 인기를 끄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애기 무당이 계속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한국어를 모르면 세계에서 낙오자가 되는 시대가 온다. 서울이 뉴욕과 런던을 제치고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된다. 애기 무당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시길 이 변화는 올해 마지막 달에 시작된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전 지구인들의 꿈이 된다. 이 놀라운 예언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과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하지만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기 무당의 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징조는 한류 시장 규모에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한류 수출액이 이미 98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수치였다. 정부가 연초에 예상했던 연간 목표치를 벌써 넘어선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98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1000억 달러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장이 단순히 기존 시장의 확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서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지금까지 한류와 거리가 멀었던 지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이 시작되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자마자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K-팝 댄스 경연대회에 3만 명이 몰렸다. 두 번째 징조는 전 세계 대학가의 변화였다. 올해 들어 한국 학과를 새로 개설한 해외 대학이 무려 847개에 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설된 곳이 156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증가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앞다투어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한국학과 정원을 기존의 3배로 늘렸고, 예일대는 아예 독립된 한국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한국어 수강생 수는 더욱 놀라운 증가를 보였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312만 명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증가분인 64만 명의 거의 5배에 해당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이제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외국어로 여겨지고 있다. 유럽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사이 청년들의 67%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답했다. 세 번째 징조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변화였다.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차트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TOP 10 중 8개가 한국 작품이었다. 이는 미국 콘텐츠의 비중보다도 높은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추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서 한국 콘텐츠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다른 주요 플랫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져서 각 플랫폼들은 한국 스튜디오들과의 계약 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한국 콘텐츠 확보를 위해 기존 계약 조건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네 번째 징조는 음악 시장에서 나타났다.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셋째 주 차트에서는 상위 20곡 중 12곡이 K-팝이었다. 이는 미국 팝송보다 많은 비중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곡들이 모두 한국어로 불러진다는 점이었다. 과거처럼 영어 버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어로 부르는 것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의 데이터도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전 세계 스트리밍 상위 100곡 중 43곡이 한국 음악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40%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한국 음악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 10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의 78%가 K-팝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다섯 번째 징조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센터 건립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한국 정부의 문화센터 설립을 요청한 도시가 무려 247개에 달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체 한국 문화원 수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국 정부들은 한국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부 도시는 센터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프랑스 파리시 정부는 에펠탑 인근 최고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영국 런던은 템즈 강변 프라임 로케이션을 내놓았다. 미국 뉴욕시는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시유지를 99년 무상 임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자신들의 도시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여섯 번째 징조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34.7%에 달했다. 이는 미국 브랜드들의 점유율 29.1%를 넘어선 것이다. 유럽의 전통 명품 브랜드들마저 한국 화장품 회사들과의 협업을 요청하고 있다. 샤넬, 디올, 랑콤 등이 모두 한국 기술과 한국적 미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4대 패션 위크가 모두 서울 패션 위크의 일정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먼저 보고 싶어하는 바이어들 때문이다. 일부 유명 브랜드들은 아예 한국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있다. 구찌는 서울 강남에, 프라다는 홍대에 각각 창작 공간을 마련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징조는 한국 음식이 세계 패스트푸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패스트푸드 매출 순위에서 한국 음식점들이 맥도날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김밥, 치킨, 떡볶이, 한식 버거 등을 파는 한국 프랜차이즈들의 총 매출이 기존 서구 브랜드들을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은 이제 일상적인 선택이 되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김치찌개가 피자보다 인기 메뉴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비빔밥이 샐러드를 밀어내고 있다.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다양한 맛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애기 무당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불가리아의 유명한 예언가 바바 방가가 생전에 남긴 예언 중에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녀는 이 나라가 산과 물이 아름다운 반도에 있으며 용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이 변화가 서방의 힘이 약해지는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미국과 유럽이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과 정확히 부합한다. 바바 방가는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의 문화가 물처럼 스며들어 세상을 적실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녀가 이 예언을 한 것은 1980년대였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이런 문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한국의 타너 스님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다. 그는 2025년을 대한민국 국군 대전환의 해라고 명시했다. 특히 을사년 말부터 병원년 초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이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를 의미한다. 애기 무당이 말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타너 스님은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서양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한계에 다다를 때 동양의 정신문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 서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사회 문제들과 정신적 공허함을 생각하면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예언가 엘로인도 주목할 만한 예언을 했다. 그는 21세기 중반
기술과 영성이 완벽하게 융합된 동양의 한 국가가 새로운 문명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그 나라는 첨단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잃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했다. 한국의 현재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엘러이는 특히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다. K-드라마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한국적 가치관들을 생각하면 이 예언 역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여러 예언가들의 말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애기무당이 제시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고려하면 이 모든 변화가 정말로 예정된 운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애기무당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을 연도별로 상세히 예언했다. 그녀에 따르면 올해 9월에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아시아 영화 최초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영화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며 온 세계가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묘사했다. 11월에는 세계 최대 음악 시상식이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미 어워드나 빌보드 뮤직 어워드 같은 미국의 주요 시상식이 처음으로 해외 개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 음악의 중심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애기무당은 설명했다. 12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유엔이 한국어를 제6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6개다. 여기에 한국어가 추가되면 한국어의 국제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애기무당은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사상과 철학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2026년 상반기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세계 4대 패션 위크가 모두 서울 패션 위크의 일정에 맞춰 자신들의 스케줄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패션계에서 서울이 파리를 제치고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의미다. 패션은 문화의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다. 애기무당이 설명했다. 패션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세계 문화의 흐름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다. 애기무당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된다면 2026년 말쯤에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서울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문화적으로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애기무당이 말했다. 지금 보고 있는 징조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변화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애기무당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신령께서 주신 마지막 계시를 전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지리산 능선 너머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애기무당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지금이 5000년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새들도 울음을 그쳤다. 온 세상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올해 말부터 시작될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성공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점이다. 애기무당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기회는 1000년에 한 번 온다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1000년 후에나 온다. 애기무당은 잠시 침묵했다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바로 이 시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들은 애기무당의 절박한 어조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역사적 순간에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산신령께서 세 가지 길을 보여주셨다. 애기무당이 말했다. 개인이 할 일, 기업이 할 일, 나라가 할 일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예언이 완전히 실현된다. 먼저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애기무당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서구 문화를 동경하며 우리 것을 낡은 것,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애기무당은 한국의 전통 가치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도, 예의, 배려, 겸손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들이 바로 세계가 찾고 있는 것들이다. 서구 사회가 물질 문명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그녀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했다.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라.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라. 한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한국 음악의 깊이를 느껴라.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이다. 애기무당은 또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름다운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라. 외국어 몇 개 하는 것보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곧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텐데 정작 우리가 우리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두 번째로 기업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으로 뛰어들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함께 전파해야 한다. 애기무당은 문화 콘텐츠 투자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 모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금의 10배로 늘려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문화가 우리의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또한 브랜드 전략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는 서구적인 것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한국적인 것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K라는 접두사를 자랑스럽게 붙여라. K-뷰티, K-푸드, K-패션, K-테크 모든 것에 한국의 정체성을 담아라. 애기무당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문화의 전도사가 되라는 마음으로 나가라. 우리 제품을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게 만들어라. 세 번째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 외교가 이제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강국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의 해외 확산이라고 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세종학당을 세워야 한다. 지금 있는 것의 100배는 더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해외로 파견하는 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애기무당은 또한 문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을 진짜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 어디서 와도 놀랄 만한 문화시설들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뉴욕이나 파리보다 더 세련되고 더 흥미진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애기무당은 산신령께서 보여주신 2030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어가 들릴 것이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도 런던의 시티에서도
파리의 샹젤리제에서도 한국어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애기 무당의 목소리가 꿈꾸는 듯 했다. 한국어를 모르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문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녀는 서울의 미래 모습도 그려 보였다. 서울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된다. 파리나 뉴욕에 살았다고 자랑하던 시대는 끝나고 서울에 살았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온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서울로 몰려올 것이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서울에 분교를 설립하려고 할 것이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모든 명문 대학들이 서울에 캠퍼스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서울에 있어야 진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산업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할리우드가 아니라 충무로가 세계 영화의 중심이 된다.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홍대가 세계 음악의 성지가 된다. 파리 컬렉션이 아니라 서울 패션 위크가 세계 패션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애기 무당은 이 모든 밝은 미래에도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성공을 견제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자신들이 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며 한류를 견제할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일본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을 제치고 아시아의 문화 선진국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다. 역사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한류 확산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더욱 큰 위협은 미국에서 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가장 위험하다. 그동안 세계 문화를 지배해온 미국이 한국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가만히 둘 리 없다. 이미 미국 정부는 한류 확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다. 애기 무당은 미국의 구체적인 견제 방법들을 예측했다. 미국은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압력을 넣어서 한류 열풍을 식히려고 할 것이다. 이런 위협들 때문에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애기 무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실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감을 전했다. 2026년 여름까지가 골든타임이다. 그때까지 한국의 문화적 우위를 확실히 구축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의 견제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다. 애기 무당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세대다. 5000년 한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애기 무당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바로 여러분 세대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바로 그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들이다. 그녀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했다.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는 때다. 여러분의 어깨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 애기 무당은 한국인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책에서만 읽던 찬란한 시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게 된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는지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다. 5,000년 우리 역사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소중한 나라를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로 만들 차례다. 마지막으로 애기 무당은 산신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산신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자에게는 후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애기 무당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다.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 찬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졌다.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다. 사람들은 가슴이 뛰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애기 무당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산신령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 미래 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